한 노인이 베옷을 얻었는데 바다에서 떠내려온 시체의 것이었다. 그런데 그 소매의 길이가 3길이나 되었다. 옥저 해안에서 양쪽 소매 길이가 석장이나 되는 베옷을 건진 적이 있다. 8월에 여자 시체가 생초진에 떠내려왔는데 길이가 18척이었다. 현재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을 키가 3미터가 넘고 때론 알몸으로 다니며 또 때론 사람을 먹던 거인들이 이 땅을 밟고 다녔던 시절이 있었으며 전 세계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그 기록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신라시대 역사를 기록한 책인 삼국사기의 제34권 지리편에는 정말로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요. 그 중에는 거인국에 대한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더하여 이와 같은 내용은 당나라 시대 기록들을 담은 태평광기라는 책에서도 아주 흥미롭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를 장인국이라 하며 이는 신라 동쪽에 있었다고 하네요. 중국의 역사책인 신당서 신라편에도 동쪽의 거인 섬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거인국에 대하여 모두 동일한 위치를 가리키며 또 그 내용들과 거인을 묘사하는 부분들이 한결같으며 여러 책들, 특히 정사들에도 기록된 점은 단순한 소문이 전해 내려온다고 보기에는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또 서로 일치합니다. 기록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신라는 동남쪽으로 일본과 가깝고 동쪽으로는 장인국과 마주하고 있다. 장인은 키가 3장이나 되고 톱처럼 생긴 이빨과 낫같은 손톱을 지녔다. 불로 조리한 음식을 안 먹고 동물이나 사람을 잡아먹는다. 장인은 알몸으로 옷이 없으며 검은색 털이 잔뜩 나 있다. 장인국에는 산이 수천 리나 연결되어 있는데 산에 골짜기가 있고 단단한 철문이 세워졌다. 그것을 철관이라고 한다. 언제나 국노수 수천 명이 방어하고 있어서 통과할 수가 없다. 당나라 고종황제가 즉위했던 영의무렵 당나라 사신이 먼저 신라에 들르고 그 후 나중에 이어서 일본에 들르려는 계획으로 배에 올랐는데 일본에 가던 중 바다에서 바람과 파도에 밀려 수십일 동안 표류하다가 어느 섬에 배가 닿았다. 날이 어두워지는 터라 배에 탔던 100명의 사람들이 육지로 내렸는데 집을 발견하고 가보니 집안에서 장인들이 나왔는데 그들의 체구는 이장이었다. 장인들은 옷을 입었고 그들이 하는 말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장인들은 중국인들을 보고 즐거워하더니 그들을 집안에 가둬놓고 다른 장인 100여 명을 불러 모았다. 그렇게 모인 장인들은 중국인들 중에서 뚱뚱한 사람 50명을 골라내더니 끓는 물에 넣고 삶아 죽인 후에 먹어버리고는 모두 술을 마셨고 취해서 나머지 사신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장인들이 골라내지 않은 사람들은 후원으로 달아났는데 그곳에서 30명의 여자들과 마주쳤다. 그 여자들도 파도에 떠밀려 장인족의 섬에 왔다가 포로로 잡혔는데 자신들과 함께 온 남자들은 장인족에게 잡아먹혔고 장인족들이 여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입을 옷을 만들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들은 장인족을 두려워하였기에 마침 장인족들이 술에 취하자 살아남은 사람들과 함께 달아났다. 서둘러 해안으로 달아나 배에 탔을 무렵 천여 명의 장인족들이 울부짖으며 도망친 사람들을 도로 붙잡아 가려고 달려왔다. 하지만 그보다 사신 일행들과 여자들이 탄 배가 먼저 해안을 떠나 장인족들에게 붙잡히지 않고 무사히 도망쳤다. 육군사의 직책을 맡은 서문사공이 당나라 사신이 되어 신라로 가던 도중에 풍랑을 만나 바다에서 이리저리 떠돌다가 남쪽의 땅에 이르렀다. 배에서 내리자 한 큰 사람이 다가왔는데 키가 5장에서 6장이었다. 큰 사람이 입은 옷은 이상했고 그가 하는 말은 천둥이 치는 소리와 같았다. 큰 사람은 서문사공을 5개의 손가락으로 거머쥐고는 100여리 밖에 동굴로 데려갔다. 동굴에는 다른 큰 사람들이 있었는데 서문사공을 보고 희롱하며 즐거워했다. 큰 사람들은 서문사공을 구덩이에 넣었는데 이틀 후에 서문사공은 구덩이를 벗어나 굴 밖으로 달려가서 배로 돌아갔다. 큰 사람이 서둘러 달려와 손으로 배를 잡자 서문사공이 칼로 거인의 손가락 3개를 잘랐다. 그 손가락은 망치나 몽둥이 같았다. 고통을 느낀 거인이 도망치니 서문사공은 재빨리 배를 타고 떠났다. 나중에 당나라로 돌아간 서문사공은 거인의 손가락 3개를 오칠하여 조정에 바쳤다. 신라시대 대표적인 섬으로는 신라 동쪽에 위치한 울릉도, 즉 우산국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 섬에 대한 기록들을 읽어보면 이상한 괴생명체들에 대한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마치 갈라파고스 제도처럼 지역상 독립되어 이전의 생태를 유지한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묘사하길 대나무가 기둥 같으며 쥐는 크기가 고양이 같고 복숭아씨가 돼처럼 큰데 모두 물건이 이와 같다. 각 나라의 문화 또 지역적 위치가 달라도 한결같은 기록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인족에 대한 기록들은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아주 많이 보유하고 있죠. 거인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현재 드러나는 증거들 그리고 우리 역사에 남긴 흔적들을 잘 수집하면 언젠가 그 사실이 밝혀지지 않을까요? 전설의 곡향이었습니다.